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 어휘 재미있는 한자 72번째 시간입니다. 과. 네, 오늘은 먹는 것, 음식의 두 번째 시간으로 열매라는 뜻의 과라는 글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많이 먹는 과일, 네, 그것도 네, 이 열매이고요. 또 먹지 못해도 어떤 나무가 이렇게 fruit, 어떤 열매를 맺을 때 그것을 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견과. 네, 첫 번째 단어는 견과입니다. 자, 견은 딱딱하다, 견고하다라는 뜻의 hard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딱딱한 열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밤이나 호두, 은행같이 껍질이 단단한 그런 나무 열매들을 견과 라고 하고 이러한 종류들을 견과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 아몬드, 땅콩, 그런 것들이 바로 이 견과류가 되는데요. 한번 예문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몬드 때문에 파이에서 견과 맛이 난다. 네, 아몬드를 넣는데 그게 아마 가루로 넣나 봐요. 아몬드 모양은 없지만 어쨌든 파이에서 견과 맛이 납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으깬 견과와 파르마 치즈 부스러기를 얻는다. 네, 견과류를 이렇게 눌러서 가루를 만든 거예요. 네, 그런 견과와 하고 치즈를 넣었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주로 과일과 견과류를 먹는다. 네, 그 가족은 주로 과일도 먹고 그리고 견과류, 네, 류는 종류라는 뜻이에요. 그러한 견과류들을 먹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과실. 자, 과실할 때, 과도 열매라는 뜻이고, 실도 열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열매 해서, 과실은 과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과나 배, 포도, 감, 이렇게 나무에서 나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열매를 우리가 과실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생활에서는 과일이라고 하지만 보통 이렇게 조금 어려운 단어로 표현할 때는 과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무에 주렁주렁 열린 과실. 네, 과일이 나무에 많이 열렸어요.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과일과 과실을 같이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나무에 과일들이 많이 달려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한국어로는 주렁주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달려 있는 모습을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작년에 당신은 과실 수확으로 얼마나 이익을 올렸습니까? 과실 수확, 네, 과일을 따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많은 새들이 과실이나 씨앗에 묻은 농약을 먹고 죽는다. 네, 사실은 이렇게 산에서 자연적으로 나는 것이 아니면 네, 이렇게 과수원에서 기르는 그러한 과일이나 그런 과일의 씨앗, 씨드는 농약이 많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먹고 약을 먹고 새들이 많이 죽는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녀는 과실주 담그는 것을 좋아한다. 네, 여러분, 주 아시죠? 네, 소주, 맥주, 양주, 네, 이렇게 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일로 술을 담갔어요. 네, 그럴 때 우리가 과일주, 과실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은 한국에서 이렇게 과일에다가 소주를 넣고 이렇게 한참 동안 1년, 2년 놔뒀다가 나중에 이렇게 꺼내서 먹으면 그 술에서 과일 냄새가 납니다. 과일 맛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과실주, 과일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과수원. 과수원 할 때 과는 열매고요. 수는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일 나무가 있는 정원, 농장, 뭐 farm이라는 뜻도 되겠죠. 그래서 과수원 하면 네, 이렇게 orchard 이렇게 말합니다. 사과나무나 배나무 같이 과일 나무를 많이 심어 놓은 밭, 네, 그런 것을 과수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수원에서 과일을 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또 이 과수원은 가을에도 멋있지만 봄에 이 과수원에 과일나무에 꽃이 피어 있을 때도 멋있지요. 그래서 과수원은 지금 꽃이 만발에 있다. 만발, 가득 피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과수원은 봄과 가을에 아주 멋진 그런 풍경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오곡백과. 네, 오곡백과 할 때 오는 그냥 5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곡은 곡식, crop, grain이란 뜻이죠. 5개의 곡식과 100개의 과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5나 100이라는 숫자는 정말로 5개, 100개라는 뜻이 아니라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many grains and fruits. 그래서 많다라는 의미를 나타내 줄 때 이렇게 숫자라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오곡은 네, 5가지의 곡식이지만 많은 곡식이라는 뜻이고 100가지의 과일은 네, 많은 과일이란 뜻으로 보통은 오곡백과 하면 가을에 곡식도 많고 과일도 많고 이렇게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이럴 때 이렇게만 사용합니다. 가을은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계절이다. 자, 무르익다라는 말은 네, 여기 나오는 것처럼 become ripe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잘 익다. 네, 잘 익었어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일은 많은 곡식과 과일이 잘 익어가는 그러한 계절입니다라고 말할 때 오곡백과라고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과도, 과도 할 때 과는 과일이고요. 도는 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도는 과일을 깎는 칼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리할 때 뭐 이렇게 고기를 자르거나 아니면 야채를 자르는 칼은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고 무거운데 과일을 깎는 이 칼은 작고 가볍습니다. 그리고 조그맣지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이렇게 조그만 손에 들을 수 있는 아주 작은 과일을 깎거나 자르는데 편리하게 만든 칼. 그런 것을 과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에서도 이 과도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거기 과도 좀 갖고 와라 라고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기도 합니다. 과일을 깎을 때는 과도를 사용하세요. 네, 과일 깎을 때 사용하는 그런 칼을 사용하세요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약과 네, 지금부터는 네, 과일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렇게 어떤 음식이나 과일에 이렇게 과가 들어가 있는 글자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과는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니 쿠키입니다. 그래서 꿀, 기름, 밀가루를 이렇게 만들어서 반죽을 해서 모양을 만들어내서 튀기는 그런 과자예요. 네. 스낵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옛날에 한국에서 먹던 그런 옛날 전통적인 과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먹어요. 그래서 약과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넣어서 반죽을 해서 이렇게 어떤 모양이 있는 프레임, 틀에다가 이걸 넣고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명절이나 또는 노인분들, 어른들이 이 약과를 많이 드십니다. 무화과,
네, 무화과는 이 열매의 이름을 무화과라고 합니다. 무화과는 꽃이 피지 않는 과일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fig라고 하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 과일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모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과일이 있습니다. 자, 모과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과는 그냥 먹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이 모과는 주로 이렇게 말려서 차로 마시거나 아니면 방 안에다가 놓으면 굉장히 향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모과는 바로 먹지는 않아요. 사과나 배, 포도처럼 먹지는 않지만 이렇게 차로 만들어서 먹거나 향기가 좋으라고 이렇게 자동차나 방에 사람들이 많이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목이 아프거나 기관지가 안 좋을 때 한국에서는 거의 약처럼 목이 아플 때 먹는 그러한 차입니다. 굉장히 향기도 좋고 맛도 있는 그런 과일차입니다. 결과 네, 여러분, 지금부터는 과일이 아니라 조금 더 다르게 발전한 단어를 보겠습니다. 결과할 때 결은 열매를 맺다, bear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bear a fruit 이란 뜻인데 열매를 맺었어요 라는 거니까 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어떤 일에 열매를 맺다라는 말은 그것에 대한 결과, result가 있다, 어떤 결과물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과, 과일을 맺다라는 뜻이지만 어떤 성과가 있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결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는 그 결과에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네, 그 실망을 너무 많이 해서 실망이 이렇게 막 보이는 것 같아요. 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토픽 시험 보면 시험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지요. 네, 그렇게 시험 결과 이렇게 말하고 투표 결과, 네, voting 한 것에 대한 결과, result는 찬성, 반대, 기권, 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효과, 네, 효과는 나타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 어떤 결과가 나타나다라는 뜻으로 네, 효과, effect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 좋은 이렇게 반응, 좋은 결과, 좋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효과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약을 먹었어요. 아파서 약을 먹었어요. 백신을 맞았어요. 하면 그것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서 안 아프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과 또는 열매, fruit 하고 관련이 있는 단어가 됐습니다. 술을 마시면 그 약이 효과가 없다. 네, 술을 마시면 그 약이 일을 할 수가 없다. 결과가 나타날 수가 없다. 라는 뜻입니다. 아스피린은 효과가 곧 나타난다. 네, 아스피린은 먹으면 바로 그 결과를 볼 수 있어요. 라는 뜻이고 유머가 폭력보다 더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다. 네, 효과적인 effective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 손 이렇게 싸우고 주먹으로 때리는 것보다는 유머러스하게 넘어가는 것이 더 훨씬 좋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성과, 성과할 때 성은 이루다, achievement, 성공이라는 뜻이죠. succeed, success. 자, 그러면 결과를 이루다 하니까 이것도 result, product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그녀를 설득하려던 우리의 노력은 아무 성과가 없었다. 아무 결과가 없었다. 얻은 것이 없었다.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의 성과는 예상을 초월했다. 그가 얻은 그 결과물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에게 말을 해봐야 아무 성과가 없을 것이다. 아무 효과가 없을 것이다. 아무 결과가 없을 것이다. 라는 뜻이고 또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직원들은 성과급으로 월급을 받는다. 성과급.
네, 성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월급을 한 달에 100만 원씩 이렇게 잘하든 일을 잘하든 못하든 그냥 100만 원씩 꼭 꼬박꼬박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일을 잘하면 결과물이 많으면 성취한 것이 많으면 월급을 많이 받고 일했는데 별로 결과가 안 좋아요. 그러면 월급을 적게 받는 거. 네, 그런 것을 우리가 성과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과를 얻은 것에 따라서 네, 결과에 따라서 월급을 받는 것. 그런 것을 성과급이라고 말하고 지금도 한국 회사에서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과감. 자, 가감 하면 과는 결과지요. 감은 감히, dare, bold라는 뜻으로 용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감은 그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용감하게 행동했다라는 뜻으로 결단력 있고 용감하다라고 말할 때 과감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일들을 굉장히 용감하게 그리고 결정을 빨리 내려서 막 밀고 나가는 거예요. 불도저처럼. 그래서 워드는 더 가감해야 한다. 네, 이 사람이 이거 할까 말까, 이거 어떡하지? 하고 막 이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더 이게 어그레시브하게 공격적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과감이라는 단어는 또 과감성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과감성, 그러한 성격이 많다라는 뜻이죠. 또 열정은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과감하게 하고 이렇게 또 부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감하게 정면 승부. 네. 이것도 많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네, 이렇게 바로 얼굴을 맞대고 싸우기로 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 여자는, 그 여배우는 과감하게 파인 옷을 즐겨 입는다. 야한 옷을 입는다. 옷을 아주 굉장히 용감하게 거의 안 입었다라는 뜻이죠. 과연. 자, 과연 할 때 연은 그러한 것, 네, 그렇게 된 것, like that, as such라는 말을 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처럼 그렇게 된 것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indeed라는 뜻으로 결과에 있어서 정말로 그렇다라는 뜻입니다. 또는 생각한 대로 결과가 그 성과가 이렇다라는 뜻으로 얘기할 때 과연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시간 여행이 과연 현실이 될 것인가? 네, 시간 여행이 진짜로 결과적으로 정말로 현실이 될까요? 라는 뜻입니다. 과연 그가 진심일까? 진짜 그게 진짜일까? 라는 뜻이고 그의 말이 과연 사실일까? indeed라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인과응보. 네, 여러분,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사자성어입니다. 네, 성어예요. four characters idiom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불교, 네, 부디즘에서 많이 사용하는 사자성어인데 한국 사람 또는 한국 사회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인 하면 원인이라는 뜻이에요. cause예요. 결과. 그리고 인과하면 원인과 결과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응하다. 그리고 그러면 원인과 결과는 서로 리플라이하고 리페이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쁜 원인이 있어요. 그러면 나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좋은 원인이 있어요.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 나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지금 행복하지 않아요. 예전에 좋은 일,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지금 행복해요. 좋은 일이 많아요.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카르마라고 이야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착한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것이 현재의 나의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는 당연한 인과응보를 받을 것이다. 아마 그 사람이 나쁜 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인과응보로 그가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의 비참한 말년은 인과응보의 결과다. 비참하다, 불쌍하다, 비극적이다, 나쁘다라는 뜻이고, 말년은 그의 끝, 인생의 끝, 그가 죽을 때쯤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죽을 때 아주 비참하게, 죽을 때 아주 안 좋게 죽었어요.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인과응보의 결과 때문이에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재산을 날리자 모든 사람들이 인과응보라고 말했다. 네, 그 사람이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나쁜 방법으로 나쁜 짓을 많이 해서 모은 돈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결과로 인과응보라고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이 재산을 다 잃어버렸대. 그러면 아이고 인과응보예요. 인과응보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결과가 그렇게 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좋은 일에도 이렇게 쓰이지만 또 나쁜 일에 주로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열매라는 뜻의 과라는 단어를 살펴봤어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재밌으셨나요? 네, 이렇게 먹는 것, 과, 열매라는 뜻이지만 그것이 또 이렇게 추상적으로 발전해서 또 다른 의미의 단어를 만드는 것을 같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한 단어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이렇게 외우고 사용할 수 있는 정말 고급 수준의 그런 한국 전문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우리는 또 다음에 더 재미있는 단어들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